최근 페이스북상에서 제대로 저격당한 분이 있습니다. SNS 재벌이었던 현지명, 본명 송진영 씨입니다. 이 SNS 재벌은 팔로워 2만이 넘었고요. 슈퍼카들이 즐비했고 명품이 넘쳐났습니다. 현지명 씨, 본명 송진영 씨를 볼까요? 이분은 체인점을 거느렸던 프랜차이즈 회사 사장이었고요. 건물들과도 연이 닿아 보입니다. 특히 학벌은 연세대 졸업. 그는 머리까지 비상했네요. 그런데 저격을 당하게 된 송진영 씨는 소송이 진행되면서 하나씩 놀라운 점이 드러납니다. SNS 재벌은 사실 재벌이 아니었습니다. 마치 엑스맨 같죠? 재벌이 아닌 정도가 아니라 본인 명의 재산이 거의 없다고 봐도 무방했습니다. 이 재벌이 자신의 재산이 없다는 게 드러난 건 앞서 영상인 람보르기니 아벤타도르 때문인데요. 이 아벤타도르 때문에 저격을 당하면서 민사소송이 시작됐고 가압류가 들어가면서부터입니다. 과거 그가 아벤타도르를 급처하는 이유로 바로 코닉세그를 사기 위해서라고 했는데요. 코닉세그는 계약금조차 걸지 못했다고 합니다. 일단 그가 페이스북 프로필에 연세대 졸업이라고 적어놓은 건 사실이 아니었습니다. 수사 중에 그는 고졸이라고 솔직하게 밝혔는데요. 고졸이 당연히 부끄러운 일은 아닌데 연세대 졸업이라고 써둔 일은 조금 부끄럽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특히 그가 페이스북에서 보여줬던 화려한 삶, 엄청난 재산이 대부분 사실과 다르다는 점이 밝혀졌습니다. 그 계기가 바로 아벤타도르 때문에 제기된 민사소송이었는데요. 민사소송에서는 상대방의 재산을 어느 정도 파악할 수 있는데 가압류를 걸려고 보니까 아무런 재산이 없다는 점을 알게 됩니다. 페이스북상에 그토록 자랑했던 재산은 사실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약 15억 원에서 30억 원 하는 부산 최고가 아파트 중 하나인 LCT. 송지영 씨는 이 LCT를 분양받았다고 하면서 호탕하게 웃는데요. 이번에 부산에 집을 하나 샀거든요, 또. 어디 사셨어요, 사장님? 그 삼익비치 아시죠? 삼익비치. 알죠? 그 강할 옆에. 예, 거기 재건축용으로 하나 샀어요. 지금 들어왔어요. 예. 저희는 LCT 분양 받아놨습니다. 아, 그래. 예. 그것 때문에 또 돈이 들어가가지고, 사장님. 아유, 그것 때문에 얼마 전에 제가 부산 갔다 왔거든요. 재산을 까보니까 LCT는 없었습니다. 분양 받았다면서요. 썬팅 회사죠. 이 더라벨 회사의 명의는 아내의 명의로 돼 있었는데요. 이 아내조차 가압류를 걸 재산이 없었다고 합니다. 5년 된 BMW 한 대, 국산차 한 대가 있었지만 이 차들도 압류가 걸려있는 상태라고 합니다. 전에 이 맞붙었던 신중경 씨는 더 라벨의 카드 매출까지 가압류를 건 상태인데요. 최근에 누군가가 700만원 결제를 해서 이 700만원은 가압류됐고 송지영 씨가 대법원에서 이겨야 이 가압류가 풀린다고 합니다. 재산을 찾아 산기슭을 헤맸지만 나오는 건 KB 국민은행에 50만원 가량 있었고 구미카드, 롯데카드 등의 카드 매출도 거의 없었습니다. 그의 고급스러운 취향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화려한 인테리어에 돈 많이 쓴 것 같은데요. 그것이 아니었습니다. 끝이 없는 이사 이력. 이사를 해서 호화 인테리어만 하고 바로 집을 옮겨주는, 그래서 뒤에 들어오는 사람만 행복해지는 이런 산타클로스가 아니라면 그냥 인테리어가 된 것으로 옮겨가는 것 같습니다. 심지어 호화스러웠던 이 집은 보증금 없는 집이었습니다. 보증금이 없어서 보증금조차 가압류를 걸 수 없었죠. KB 신탁회사의 소유로 언제든지 팔릴 수 있기 때문에 보증금 없이 사는 동안 돈만 내면 되는 집이었던 거죠. 물론 이 제 집에 비하면야 월세라도 부럽기만 합니다. 정말 부러워요, 진짜로. 그런데 평소 자랑하던 모습과는 머나먼 거리차가 있었습니다. 그래도 현지명씨, 본명 송지명씨, 저는 이것만으로도 부러워요. 투자 안 받습니다, 돈 없어요 하지 마세요. 진짜 저는 이것도 부럽습니다. 기죽지 마세요, 송지영씨. 저처럼 리얼 진짜 가난뱅이도 있으니까요. 그리고 송진영씨 회사인 줄 알았던 더 라벨의 회사 전신은 JJ홀딩스인데요. 우리나라 네로라는 홀딩스들. 이 홀딩스란 말은 보통 그룹사의 최상위 지주회사가 쓰는 이름입니다. 더 라벨도 간이과세 사업자입니다. 간이과세자는 연매출이 4,800만원 미만인 개인 사업자를 분류하는 기준인데요. 간이과세자로 사업자 등록을 하여 사업을 시작했다고 하더라도 반기 매출이 4,800만원 이상을 넘어가게 되면 그 다음 반기에 자동으로 일반 과세자로 전환됩니다. 홀딩스란 이름을 쓰기에는 딱히 계열사는 없지만 회사가 잘 되라고 앞으로 계열사를 만들기 위해서 지었나 보네요. 그렇다면 도대체 사업을 어떻게 하고 있을까요? 재산도 없고 통장에 돈도 없습니다. 가맹점주들에게 돈도 받고 할 텐데 그 돈은 어디로 갔느냐? 일단은 가맹점주들이 돈을 보내는 계좌는 송지영 씨의 아버지 계좌입니다. 이렇게 계좌에 돈이
아무것도 없기 때문에 형사소송에서만 벗어날 수 있다면 민사로는 돈을 받을 길이 없는 상태입니다. 어쩌면 그가 민사소송을 두려워하지 않는 이유는 어차피 줄 돈이 없었기 때문 아닐까라는 주장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민사소송이야 돈만 안 주면 더 이상 처벌은 어려우니까요. 그는 자신을 저격한 사람들을 고소하겠다고 이 변호사 로펌에 간 사진도 공개했는데요. 당사자들은 왜 고소를 안 하는지 오히려 묻고 싶다고 하는 말이 있었습니다. 왜 아직도 소장이 송달이 안 되죠? 궁금해하기도 하는데요. 뭐 고소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최근 그는 제 거 아니에요, 이뻐서 찍었어요 라면서 시계나 차를 올리는데요. 어쩌면 그의 것이 맞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과거 그가 보여준 시계함하고 놀랄 만큼 일치하고 있으니까요. 그런데 이 시계를 팔면 좋기 10억 원은 나올 것이라는 얘기가 있는데요. 시계가 본인 것이라면 왜 이리 감추운지, 왼손이 한 일을 오른손이 모르게 하라는 격언처럼 왼손에 차이는 시계를 오른손은 모르게 하는 걸까요? 어쨌건 본인 것이 맞다면 이 돈을 갚으면 될 일을 안 갚고 있는 거 보면 진짜 본인 게 아니거나 혹시 그의 정체가 더 궁금해져 그를 더 깊게 파보기로 했습니다. 그는 더 라벨 대표로 회사를 진두지휘하고 있는데요. 더 라벨 전 총괄 이사와 가맹점주들에게 그의 이야기를 들어봤습니다. 인터뷰 영상은 아마 이번 주 내에 업로드가 될 것 같은데요. 반갑습니다. 오늘은 팬더 2마리와 함께 하겠습니다. 어떻게 나오시게 되셨죠? 송진현 사건에 대한 피해자로서 나오게 되었습니다. 그의 일상을 이런 사람들의 증언을 통해서 엿보고 이야기들을 종합해서 그의 별명을 제가 한번 지어보겠습니다. 제육왕 송대표입니다. 왜 제육왕이냐면 매일 하루도 빠지지 않고 제육볶음만 고집하기 때문입니다. 재벌답지 않은 서민적인 입맛 존경합니다. 한 가맹점주는 여자친구에게 음식을 찍어서 보내주는 그런 애정행각을, 눈살이 좀 찌푸려지는 애정행각을 하고는 했다는데요. 이분 송 대표와 점심을 먹기 시작한 이후부터 제육볶음밖에는 보낼 수가 없었다고 합니다. 라면이나 떡볶이 맛도 모른다던 우리가 아는 재벌가와는 클래스가 다른 진짜 맛있는 게 뭔지 아는 분 아니겠습니까? 물론 돈을 많이 모았다는 분답게 식사는 칼같은 더치페이 식사 장부에 적어놨다고 합니다. 근데 많은 사람들이 이 장부를 무시하고 돈을 안 줬다고 하는데요. 나중에 내는 사람은 없었다고. 넉넉한 인품 아닐까요? 나중에 이 점주는 자신의 몸에서 돼지 비린내가 날 정도여서 진절머리가 났다고 하는데요. 겨울이 되면서 다행히 송 대표가 순댓국으로 메뉴를 좀 바꿨다고 합니다. 그 내심 안도한 그 가맹점주, 그 이후에는 다시 순댓국 식당만 매일 주구장창 갔다고 합니다. 한결같은 돼지 사랑, 저도 사랑해주세요. 왜 저를 차단하신 거예요? 그는 재벌답지 않게 또한 동대문을 참 좋아했다고 하는데요. 주변인들 이야기를 들어보면 짝퉁을 참 좋아해서 대부분 짝퉁을 착용했다고 합니다. 하긴 이렇게 재벌로 알려진 분이 짝퉁을 입으면 진짜 진퉁 같지 않을까요? 주변에도 ST를 입으라고 좀 권장을 했다고 하는데 ST 마니아, 저는 이런 분 존경합니다. 아껴야 잘 살죠. 한 번은 아벤타도르를 박은 철없는 부천 사는 현철이를 구제해준 일도 있다고 하는데요. 현철아! 3, 2, 1. 정신 차려 현철아. 신춘은 했니? 하여간 책임보험만 가입된 아반떼 02년식이 아벤타도르를 들이박았던 일화인데요. 현철이 솜씨가 대단합니다. 그렇게 낮은 차를 가운데 검은 부분을 피해 정확하게 저 흰색 부분만 돌격하는 그 현철이 신춘을 했는지 모르겠네요. 돌아가신 구본무 회장과 가깝다는 이야기도 주변에 많이 했다고 합니다. 구본무 회장과 가까운 더라벨 대표님께서 구본무 회장 장례식에 3일째 되는 날 갔다 왔다고 직원들에게 그러면서 뭐 진짜로 갔다 온지는 알 수 없습니다. 하여간 직원들과 그날도 제육볶음을 먹으러 와서는 일장 연설을 했다고 합니다. 내가 어제 구본무 회장이 장례식장 가서 재용이 형도 만나고 어쩌고저쩌고, 그런데 그때 옆에 있던 직원이 눈치 없이 이재용 부회장은 첫째 날 다녀갔다고 사실을 알렸다고 합니다. 그러자 송진영 사장은 아무 말도 없이 제육을 먹었다고 합니다. 뭐 그럴 수도 있죠. 제육 맛이 그날따라 좋았나 보네요. 그의 집에 초대돼 술 한잔 했다는 시장 비서를 알아볼까요? 명함 뒷자리 3자리가 공개되어 있습니다. 이를 통해 어렵게 그분을 접촉해볼 수 있었는데요. 현지명이란 이름은 모른다고 했습니다. 마지막으로 국제적으로 밝혀진 거짓말도 있습니다. 이건 진짜 거짓말이에요. 송지영 씨는 더 라벨이 가맹점 모집 1차에서 베트남, 상해 등 해외에서까지 달려오면서 3일 만에 17개 지점이 신청됐다. 1차 마감 직전이다 라고 했는데요. 실상은 지금까지 열린 모든 지점이 7개에 불과했습니다. 더군다나 베트남에서도 신청했다고 계약하는 모습을 찍은 이 사진, 베트남 지점이라고 광고했던 그분은 가맹점 교육시간 때 만나볼 수 있었는데요. 베트남뿐이 아니라
였습니다. 사투리가 구수했다는 후일담이 전해져 오는데요. 단지 약간 생김새가 약간 베트남 사람 같았다는 평이 있긴 한데 그렇다고 베트남 진출이라고 하면 안 되니까요. 송지영 사장님 나빠요! 송지영 씨는 내가 재벌이라고 내 입으로 한 적이 없다. SNS에서 말했던 것처럼 잘 나가는 할아버지, 삼촌 등이 있었던 건 사실이다라고 했습니다. 물론 할아버지라고 부르는 사람의 성씨는 다르고 삼촌이라고 부르는 사람의 성씨도 다릅니다. 왜 다른지는 저도 잘 모르겠어요. 일단 전화를 차단하신 상태라서 뭐 물어볼 수가 없습니다. 진짜 나쁜 건 언제든지 전화하라더니 왜 저를 차단하신 거예요. 제가 뭐 그렇게 몹쓸 짓을 했다고. 차단 풀어주세요. 송지영 사장님 다음 편에서 또 만나요. 페이스북에서 많이 활동하시던데 왜 저만 차단하셨지?